자, 우리가 이 여성으로서 연애 상대, 즉, 자, 이때 왜 남자라고 표현을 하느냐. 남자라고. 여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연애 상대 관련된 부분과 결혼 상대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다 아는지, 근데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인 경우에는 이 연애 상대다 하면 연애 상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성에너지가, 즉 본성이 섹스의 관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연애 상대냐, 아니면 제스 관점의 연애 상대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애 상대입니다. 연애 상대에는 섹스와 제스가 공존하는 개념으로 착각하기 되게 쉬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섹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성이 움직입니다. 무조건. 연애는 곧 성이에요. 연애는 곧 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관점에서는 이 섹스가 작용하는데 이 제스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만드냐면 흔히 많이 얘기합니다. 남자와 사람 친구, 남사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애 대상입니까? 연애 상대입니까? 연애 상대 맞습니다. 남자 사람 친구. 자,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남자 사람 친구는 연애 상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관계만 안 할 뿐이에요. 아직은.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섹스에 관련되는 쪽은 연애 상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스킨십에 관련되는 것부터 성에 관련되는 표현, 성행동까지 관련되는 거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거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와 성도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관점이 바로 연애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 상대라는 개념은 뭐가 들어가냐면 섹스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으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성에너지의 본성은 이 성에너지의 마이너스 성에너지로 작용되고 있는 이 본성의 기본이 뭐냐? 바로 재미와 즐거움. 기본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워요. 활력이 생겨요. 섹스의 관점으로 가면 활력이 생겨요. 일단. 그리고 외로움이 됐던 아니면 뭔가가 됐던 뭔가 돌파가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내가 외로움이라든가 또는 감정적인 것이 됐던 뭐가 됐던 감정이 좋으려고 뭔가가 내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갖기 위한 거거든요. 이 만족이 성에 대한 만족인지 아니면은 감정, 즉 마음에 관련된 이 감정의 만족인지 이거를 충족을 하기 위한 상대가 바로 연애 상대입니다. 연애 상대. 자, 그런데 이 제스인 남자 사람 친구와 같이 남사친과 같은 이런 제스의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애 상대는 남사친은 연애 상대 맞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연애 상대 맞습니다. 남자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 제스는 뭘로 가냐면 즐겁고 성이나 마음이 만족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연애 대상은 편안함, 안정, 편안함, 성, 마음 관련 없이 편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 연애 상대입니다. 남자친구는 연애 상대입니다. 남사친 연애 상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구별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 상대다 라고 하게 되면 결혼 상대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때 내가 연애할 때는 나만 즐겁고 그 다음에 나의 성이 만족되거나 또는 내 감정이 만족이 되면은 되거든요. 내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돈이 많냐 적냐는 건 안 중요해요. 이거 있을 수 있네요. 연애 상대를 이것도 하면서 돈도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연애의 조건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 중에는 그 사람의 건강, 마음, 우리 성이 있고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치가 있거든. 이거 자체가 인생인데 이 한 사람의 인생 중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충족하느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연애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이 만족스럽고 즐겁고 또는 마음이 만족스럽고 즐겁고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마음과 성, 즉 자기 자신만 좋으면 되거든요. 자기 자신만. 이 연애 상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 속인지 뭐 가족관계가 어떻고 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연애 상대는 관심 갖는 순간부터 다 결혼 상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관련되는 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부모님하고 연애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연애 상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만드냐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마음과 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제 상대가 연애 상대인데 이런 마음과 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만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요인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보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지 실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연애 상대는 실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 잘못했다 인생 한 방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연애 관련되는 거 이렇게 했다가 결혼으로 훅 넘어가가지고 얼떨결에 막 이렇게 애를 갖게 되고 뭐 여자들은 연애하다가 애가 가지고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 인생 한 방에 가잖아요. 왜?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안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연애할 때 내가 이 성과 마음과 내 필요한 걸 만족을 할 때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나만 안전하면 돼요. 상대는 상관없어요. 내가 안전해야 돼요. 이 연애할 때는 내 기준이어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나의 안전이 항상 보존이 되면서 내가 안전한 상대에 관련된 성과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 이게 바로 연애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안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랑 만나다 영 아니야? 땅 헤어졌을 때 오는 후폭풍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안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인간관계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남자 편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잃는 게 너무 많으면 절대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 연애 시작도 하면 안 돼요. 그 대상하고는. 왜? 시작은 좋을지 모르나 끝은 인생 파멸로 가거든요. 한 방에. 특히 여성들은 그게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 때 뭘 하냐면 연애 상대인데 뭔지 몰라. 성 얘기가 많아. 상대가. 성 얘기가 많아. 그럼 절대 연애 상대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성의 목적을 가진 연애 상대다 그러면 좋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내 감정은 나는 마음이 그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만족되고 함께 하면서 너무 즐겁고 연애하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성이 움직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는 계속 성 얘기를 나옵니다. 성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외모에 관련되는 얘기, 그 다음에 예쁜 얘기, 뭐 성에 관련되는 거 있죠. 막 즐기는 얘기, 뭐 기타 등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연애 상대는 나의 몸만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안전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후폭풍은 과연 있을지를 가만히 그러려면 이 사람의 연애사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연애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최초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서. 그러나 성 얘기가 많고 성과 관련되는 걸 은근히 계속 글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연애 상대이긴 한데 나에게 뭐를 원하냐면 성을 원합니다. 대신 내가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 상대가 된 거예요. 나쁘진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논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은 스스로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 그렇게 되면서 성 얘기가 많아진다.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상대는 지금 나에게 몸만 원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 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망하는 거, 자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의존하는 거, 이런 관련되는 이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상대가 뭐 누군가를 막 해서 그때 안 되고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이 상대랑. 그러다 보면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그거 내가 잘못했고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러면서 어떤 거는 누구를 탓하거나 뭐 우리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사회를 탓하거나 또 뭐를 탓하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비하를 막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인지 자책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구별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최소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하는 거. 동정심 유발이거든요. 동정심. 채워달라 이거예요. 대신 성으로. 이게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면은 원망하는 사람 자책하는 거, 그 다음에 의존되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뭐하고 이걸 뚫쳐쳐놓고 내가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목적을 충족하는 연애 상담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목적을 충족을 이렇게 갈 때 다른 거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가냐면 최소한 나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헤어질 때 후폭풍, 즉 뒤탈이 없는지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연애사를 보면 알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의 연애사를 보면 알아요. 다음에 그 사람이 먼저 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쁜 여자를 찾고 그 다음에 뭐 섹시한 여자를 찾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너 좀 이쁘게 입어라. 뭐 옷 입은 거 가지고 막 뭐라 읽어. 헤어스타일 가지고 뭐라 읽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나한테 성만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자책이 많고 부모님 욕, 그래 내가 부모님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다. 동정심 유발하고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은 연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안전하지를 못해요. 요 정도만 알아도 일단은 연애 상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남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연애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들은 남자들 내 연애 상대가 남자 이렇게 상대 연애한다 이렇게 될 때 나를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만 가지면 됩니다. 다른 거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연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혼 상대를 예를 들어 이제 갑니다. 결혼 상대. 이렇게 가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랑 함께 평생을 가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그게 결혼 상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결혼 상대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연애 상대는 내 목적입니다. 근데 결혼 상대는 뭐가 하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섹스로 만나서 제스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섹스로 만나서 제스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섹스로 만나서 제스로 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면은 절대 결혼 상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을 당합니다. 반드시 결혼하고 난 후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섹스는 뭡니까? 즐거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갔어. 설령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만나서 가게 되면 내가 만족되기 위해서 뭔가를 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섹스에 관련된 즉 즐거움, 내 만족을 먼저 가지만 결국은 제스처럼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이 결혼 상대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연애 상대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첫 번째가 나예요. 내가 만족돼야 돼요. 그러나 결혼 상대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안전이에요. 자, 이때 안전이 뭐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내가 과연 안전한가? 안전한 대상인가? 이렇게 갈 때 바로 이 안전이라는 건 뭐냐면 건강과 질병과 이런 것도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한 대상인가? 이렇게 갈 때 뭐냐면 그 상대 있어요. 이 상대에
마음과 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 당연하죠. 내가 섬으로 어차피 갈 때 조건 중에 하나니까 나를 충족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예요. 이게 과연 내가 살아가는데 안전해질 것이냐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함께 갈 때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잘 아실 거예요. 의미관계. 이 사람의 의미관계가 과연 뭐냐? 의미관계. 있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없다?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나와 함께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의미관계는. 자, 그런데 가족관계. 그럼 가족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친구관계, 목적관계죠. 목적관계, 범죄, 피해, 가해 관계. 이런 것들을 내 안전하고 연결이 돼요. 나. 왜? 내가 그 대상이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인간관계는 보면 되는데 이 가치는 상대가 가치가 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는 굉장히 돈이 많고 굉장히 뭔가를 많아. 그러면 이 가치에 관련되는 게 아주 많아. 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크다는 얘기는 내가 보는 그 결혼 대상인데 그 사람이 훨씬 가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또는 인기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고 이래요. 근데 왜 나? 왜 날까? 자, 이게 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수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이야 내가 지금. 그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혼 대상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내가. 아, 연애 대상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다 물리쳐놓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내가 안전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많으면은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에 그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여자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치가 나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랑 비슷해. 그러면 상호 헌신이에요. 내가 요만큼 가고 내가 이렇게 가고 함께 보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함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요 함께라는 개념. 자, 그런데 얘보다 나보다 작아. 그러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성이 그만큼 있느냐. 알아야만 제가 이 가치의 기준을 두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 상대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 이거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면은 함께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함께라는 개념을 갈 때 안전하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전하냐.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되고 가해를 해서도 안 돼요. 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혼 상대가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결혼 상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꾸 보호하려고 들어요. 상대를.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하고 계속 이게 연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넣어서 자꾸 보호하려고 들어요. 자꾸. 요거는 이 보호의식을 갖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연애랑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연애 때는 보호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연애 때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보호해주는 거 또는 내가 힘들 때 어떻게 가는지 연애 때는 나 힘들 때 와서 위로 왜 해줘요? 자기 즐거우려고. 그래서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연애 때는 아주 좋아요. 연애 상대로서. 자,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보호해 주려고, 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나의 성을 보호해 주려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들을 어떻게든 함께 보호를 해 주려고, 또
나에 관련된 이 가치도 풍요로움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려고 뭔가를 자꾸 보호하려고 들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보호가 사라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섹스는 자기 욕구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제스는 함께라는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욕구가 사라지거든요. 욕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 보호 욕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어떤 얘기가 되냐 그러면 결혼 후에 관련된 이 결혼 후에 이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왜? 섹스에서 제스로 변하게 돼 있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하더니 얼마 안 지나가지고 사람이 완전 돌변하거나 애가 태어났더니 사람이 돌변하거나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변했을 때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 보호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라져버리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사라지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때 뭐가 사라집니까? 이때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사람에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족관계로 또는 내가 목적관계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 관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변할 수가 있고 가치가 변할 수가 있어요. 왜? 나와 함께 쓰던 거를 다른 사람과 써요. 나에게는 요만큼만 주고 딴 사람한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변해요, 사람이. 사람이 변합니다. 여자들도 변하지만 남자도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면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변해서도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려고 그러면은 연애할 때 또는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결혼 상대를 구별을 할 때 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신이 있어요. 그 남자가 자기 자신 건강과 마음과 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30에서 40%를 씁니다. 소유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30 정도. 그 다음에 가치의 노력을 위해서 30 정도. 이건 뭐냐면 돈을 이만큼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그만큼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최소한 나를 안전하게 보호는 합니다. 이거 아닌 사람은 나 보호 안 합니다. 변하면 나 보호 안 합니다. 결혼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필패.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또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났어 조금 시간을 두라는 얘기가 한눈에 훅 보여서 훅 결혼했다? 변하면 그 다음에 인생 가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훅 가는 거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상형을 만나면 한눈에 훅 가잖아요. 한눈에 가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훅 결혼하고 몇 개월 만에 훅 결혼. 미처 분석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드디어 나의 결혼 상대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순간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전부가 좌지우지돼요. 왜?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결혼을 해서 안전장치는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관련되는 건강, 마음, 성을 위해서 약 30%, 이 10%는 어디다 더 집중을 하는지는 몰라요. 최소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골고루.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관련되는 부분, 인간관계, 부모 자식 관련되는 이런 관련계도 인간관계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인간관계고 모두 어딘가에 너무 몰입돼 있어. 그러면은 그거 결혼 대상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당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결혼 상대로서 최소한 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상대가 변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 내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갈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가냐면 이 남자들이 그러면 남자가 언제 변하느냐? 연애할 때는 상관없어요. 변하든 말든. 왜? 나만 충족되면 되거든요. 나만 충족되면 되니까. 근데 결혼은 함께라는 개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나만 충족이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게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결혼은 우선순위가 안전이에요. 안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먼저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가냐면은, 자, 우리가 이 항상 갈 때 언제 변하느냐? 남자는 언제 변하느냐? 연애 때는 남자 안 변합니다. 나만 충족되면 돼. 내 충족 안 되면 끊으면 그만이에요. 연애 die. 자, 이젠 죄송합니다. 그만 만나자. 그랬다가 이제 심각해지면은 안전한. 그래서 이제 인생 가는 거예요. 연애 잘못했다가 인생 가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서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는 잘합니다. 연애만 잘해요. 그런데 이제 연애도 잘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진짜 안전한 사람이냐. 이때 나의 안전과 이때는 함께 가면서 그 안에서 안전을 찾아야 되는 개념이거든. 함께 가면서 안전을 찾아야 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안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제 언제 변하느냐라고 가게 되면 남자는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즉 섹스로 진행되고 있는 이 마인드, 연애 때는 섹스가 작용합니다. 제스로 작용 안 합니다. 그런데 재밌죠? 연애할 때 제스인 사람이 결혼 상대가 딱 돼버리면은 일로 갑니다. 섹스 상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왜? 이 섹스 관계인 사람을 만나서 연애 죽으라고 했더니 맨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제스가 작용하고 있는 남자 사람 친구가 챙겨주죠, 뭐 하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홀라닥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이상형 이랬구나 그러면서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섹스 관계, 즉 연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상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연애 상대예요. 그래서 연애로 진행하는데 재밌게도 제스로 가는 속도가 빠를 뿐이에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연애에서 제스로 전환이 될 때 주로 언제가 많이 되냐면 아이들, 우리가 얘기합니다. 관심, 반응. 이게 무슨 얘기냐? 성얘기입니다. 성얘기, 권태, 데스리스, 이 관련된 상대에 대한 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일단 남자 변합니다. 무조건 변합니다. 남자는. 여자는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변해요. 두 번째,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인간관계. 만나는 사람이 변해요. 만나는 사람이 변해. 내가 모르던 사람들을 막 만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노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나도 모르게 그걸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 변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가 변할 때. 즉,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가서 그러면 남자 무조건 변합니다. 무조건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섹스에서 제스로 전환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이 변하면서 이 보호를 없애버리고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 자, 연애를 왜 합니까? 나 좋으려고. 나 만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연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용당하는 거지.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동정심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상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거 연애 아니에요. 연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연애하면서 결혼 상대에 관련되는 부분은 연애할 때는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이 만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연애할 때는 각자 개인들만 충족이 되면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뒤섞입니다. 남자의 인간관계도 내가 공유를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 남자의 부모님과도 함께 가야 되고 설령 끊을 수는 없어요. 그 형제자매 관련해서 다 영향받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치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너의 만족과 그 다음에 본인의 안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 상대인지 아닌지를 쫙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 진짜 결혼할 대상인지 연애하고 잘 즐겁게 잘 놀다가 잘 놀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합니다. 연애 많이 하던 사람이 결혼 잘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거 개뻥이에요. 왜 뻥이에요? 지 만족스러우려고 결혼하는 거를 바로 연애 잘한 사람이, 연애 많이 하고 잘하던 사람이 결혼도 잘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 원리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 하면은 결혼해서도 섹스로 삽니다. 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지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연애 많이 하던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연애하듯이 결혼 생활 하겠죠. 무슨 뜻이에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보호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즐거우면 그날 이혼합니다. 그날 이혼해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뭐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결론은 끝냅니다. 그리고 또 재혼합니다. 왜? 또 연애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결혼 상대로 만납니다. 연애 상대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재혼합니다. 연애를 하고 재혼하고 연애하고 재혼하고 연애하고 재혼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막 합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일까요? 결혼? 그게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원리를. 원리를 알면은 사람 살다 보면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모르면은 똑같은 사람 또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또 만납니다. 조금 지나면 또 이혼해야 됩니다. 할 때는 좋죠. 왜? 내가 만족되니까. 내가 만족되고 다른 사람들 진짜 사람 잘 만났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디서 변할지 모릅니다. 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변하면.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남자가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야 라고 하게 되면 변하고 자식 없어.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회복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회복이 된 다음에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면 무조건 내 안전은 없어요. 내 아이 안전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인생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중증심리장애인 사람은 이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스로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삶 자체가 섹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걸 최소한 내가 볼 줄 알게 된다면 내 연애 상대는 어떻게 갈 거며 결혼 상대는 어떻게 할 연애 상대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연애 못했다 그래서 결혼 못하냐? 아닙니다. 아직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을 못 만난 거, 안 만난 것 뿐이에요. 못 만난 것 뿐이에요. 그냥요. 때 되면 만나게 돼 있어요. 내일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다 보면 때 되면 만납니다. 때 되면은. 여성들은 특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거나 뭐 하고 있다? 연애하면 돼요. 내 필요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안 해서 그렇죠. 안 해서 그럴 뿐이에요. 이때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내가 연애도 행복하게, 결혼도 행복하게. 물론 연애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성 간에 관련된 연애와 결혼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하고 완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동성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인, 그래서 남성을, 보통 여성들이 남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쪽박 아니면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이성에 관련된 이 원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럼 한번 넣어보세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 상대를 이거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결혼 상대는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그 사람 인생 전부를 갖다가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이에요. 왜? 몸, 마음, 성,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가치 다 결합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면 계약 결혼은 뭐냐? 연애하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즉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애하는 부부로, 그러니까 연애예요, 그냥요. 그게 계약 결혼이에요. 이런 개념을 조금은 참고를 해두게 되면은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반드시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다 생각하면 이혼해야죠. 근데 이혼도 절차와 방법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혼하고 나면 그 사람보다, 지금 내가 만났던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을 만나지 더 좋은 사람 못 만나요. 왜?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바꿀 건 바꾸고 조치할 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연애하고 결혼하면 재혼을 하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미혼이든 기혼이든 또는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뭘 하든 간에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는 내 인생 전부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을 파멸로 갈지 행복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해요.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을 내가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고 노력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원리만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거, 기본적인 원리니까 한번 이렇게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메일로라도 요청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무료로 얼마인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방향은 최소한 알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